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메타페스트 12월 31일 줌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사 김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12월 2024년이 이제 오늘로서 마감이네요. 올 한 해가 다 지나고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그런 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4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자, 이제 우리 메타이프 그룹 만나서 우리가 그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어, 지난 1년 동안 해왔던 그런 전체 내용을 한 시간에 한번 쭉 훑어보고, 뭐 1년이 아니라 3년이 될 수 있겠네요. 3년을 한번 회고해 보면서 내년도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우리 메타이프 그룹에서 사업을 하고 어떻게 우리 메타이프 그룹을 더 크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 또 사업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인류의 꿈을 메타버스 안에서 실현해가는 기업이라는 이념으로, 자, 3년 전에 출발을 했고 이제 오늘 3년을 마감하는 날이고, 내년부터 4년 차에 돌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송년의 날 우리가 한번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겠죠. 자, 우리 메타이프 그룹 송년의 날 12월 26일 날 개최가 됐고 무려 4만 명 이상이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성황리에 마쳤죠. 자, 여기서 우리가 3년간의 노고에 대해서 회사에서 음, 보답 차원에서 또 많은 분들이 상을 받기도 했어요. 자, 결과를 한번 또 우리가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죠. 볼까요? 야, 우리 3년의 노고, 한 24명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공로상 이렇게 받으셨네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행운상까지 받으셨죠. 자, 이 좋은 거는 뭐 계속 뒤집어 볼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누가 받았을까요? 대상의 이기주 월드 지사장님, 최우수상의 소영수 월드 지사장님, 우수상의 유승열 월드 지사장님, 특별상의 이민택 월드 지사장님, 그리고 공로상에는 월드 지사장님과 신규 지사장님 합쳐서 20명 이렇게 받으셨고, 어쩌면 이분들에 의해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의 메타 F 그룹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또 그 외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우리가 이제 메타 F 그룹을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반석에 올려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모든 수상자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저도 뭐 공로상을 받아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025년도도 아마도 올해 이렇게 행사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부터는 계속 행사가 또 이어질 것 같은데, 내년 연말에는 또 어떤 분들이 이런 상을 받으실지, 여기서 느끼는 거는 우리 회사는 음, 무한 경쟁 체제를 구현하고 있다, 이걸 느꼈습니다. 무한 경쟁 체제입니다. 어, 그렇죠. 자, 가볼까요? 그렇다면 3년의 과정을 한번 훑어볼게요. 3년. 시대 대예측이 먼저 나왔네요. 뭐냐? 3년 동안 우리는 개척 시대를, 개척 시대를 지났다. 개척 시대라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자, 이제 기본 시스템이 완성이 됐다라고 본다면, 이제 다음 2년은 성장 시대에 들입니다.
필리핀 게임이 확산되면서부터 우리 메타애플은 본격적인 성장 시대고 그 성장이 고속 성장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3년, 그 다음 2년 별시제 시대, 안정 시대. 그래서 토탈 봄, 여름, 가을, 겨울 10년 주기로 뭔가 그 기운이 바뀐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내일부터 내년이기도 하고 내일이기도 하고 내일부터는 우리는 고속 성장 시기를 돌입을 하면서 모든 것이 많은 것이 본격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 오늘의 하드 공부하라. 왜? 돈이 보인다. 그런데 어떤 돈이 보이느냐? 큰 돈이 보인다. 빅머니가 보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우리 비즈니스는 이미 빅 비즈니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3년 동안 길을 잘 닦아놨다. 이제 아스팔트를 초고속으로 달리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은 결단력, 그리고 생산성, 그리고 평정심, 뭐 이런 거라고 봤는데 지나가겠습니다.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자, 이게 뭘까요? 플랫폼 건설 과정이 있었죠. 대기업과 같은 그런 건설 과정이 있습니다. 콘텐츠를 기획하고 시장 조사, 공정 건설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수많은 건설 속에 개선을 하고, 그리고 분배 정책까지 완벽하게 구현을 해놨다. 그런 거죠. 상상을 초월한 플랫폼을 기획을 했고, 완벽한 시장 조사, 무려 1,000조 이상의 시장을 그리고 그 외의 시장까지 합치면 한 3,000조 정도의 시장을 우리는 거기에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년 대프로젝트, 대공사가 시작됐고 3년 기초 과정이 완성됐다.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개선을 해왔고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서 이제 완벽한 분배 시스템까지도 만들어 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탁월한 기획과 장수들의 활동에서 대작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수월치 않았다. 3년 동안 수많은 난관이 있었다. 개발팀이 1기, 2기, 3기를 거치기도 하고 마주 조직이 초기의 리더들이 되게 퇴출되면서 지금 현재 지상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이 있었다. 경기장 운영도 몇 차례 변화되면서 현재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고 환전 체제도 안정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자, 그리고 수많은 해킹 공격이 있었고 그러나 다 막아내고 이제 전산 체제도 완벽 체제로 맞춰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결과는 위대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개척시대 이제 완전히 마감하고 세계 최고의 게임으로 등극하기 바로 직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알게 모르게 작게 크게. 자, 그러나 그것을 다 극복을 했고 이제는 반석 위에 올라선 그런 회사가 돼서 그야말로 메타버스 왕국을 건설했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시스템이 완전하게 갖춰졌다. 이제는 치고 달리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3년 동안 노력한 그 결과를 정리해 본다면 무엇이냐? 무려 생태계가 1조라는 생태계에 도달했다라고 본다면 경기장은 현재 23만 8천 뭐이 정도의 횟수를 계속 돌아가고 있죠. 2년 동안 경기장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야, 이 경기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배팅 그룹이 내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보면 맞겠죠. 마주 회원도 이미 20만 명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국가 80여 개 나라가 우리를 방문했고 현재 우리 게임 대기 중에 있죠. 자, 내년부터는 이들이 들어온다. 그랬을 때 해가 지지 않는 플랫폼을 우리는 만들어놨는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부채가 있다 없다? 부채가 제로라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까지 완성이 돼서 그야말로 리스크 없는 그런 안전한 그런 회사에서 우리는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게 됐다. 이 수준은 대기업 수준까지 올라갔다.
라고 본다면 대기업은 평균 수명이 몇 년이다? 30년이다. 30년 이상 할 수 있는 기업의 조직 구조를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초인류 기업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모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모든 것을 완성해낸 선장이시죠. 설립자이자 우리 회장님, 메타그룹 회장님, 강한철 회장님이십니다. 공무원 생활을 시작으로 야후 팀에 스카웃돼서 게임에 대한 인허가 법무팀장을 맡았고, 자, 야후가 철수하면서 운명이 바뀌었죠. 메가드림즈라는 게임 회사를 야후 팀에 있던 개발팀을 끌고 나와서 만들었고, 이것이 대박을 치면서 게임계 새로운 지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시대가 흘러서 블록체인 시대가 왔고, 블록체인 시대로 사업을 전환하면서 베트남에서 사업을 재개했는데, 자, 거래소를 처음에 만들다가 거래소는 국가에서 승인하지 않는 바람에 B2B 게임을 뜨는 걸 보면서 사업 전환을 했죠. 그래서 메타페스티스 플랫폼을 설립해서 지금의 거대한 게임을 완성을 했고, 이제 고속 성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메타페스트가 우리의 거래소가 이제 7년 전, 6년 전인가요? 6년 전에 진행했던 바로 그 베트남의 라이센스가 내년에는 곧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거래소는 그야말로 바이낸스급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자, 우리 메타페스티스 게임 핵심 키워드는 뭐냐? 소유권이 인정된 가상의 NFT 경주마를 만들어냈고, 그 가상의 NFT 경주마가 아레나 스타디움이라는 가상 경기장에서 게임을 펼칠 때 전 세계 170개 나라의 게임 유저가 한 곳에서 경쟁을 하는 신개념 블록체인 게임이다. 즉 메타버스 NFT P2E 게임을 인류 역사 최고의 스포츠 게임인 경마를 메타버스 NFT P2E 게임으로 새롭게 만들어냈다는 거, 예,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게임 하나 만들어서 띄울 뿐인데 지금 현재 시장 5개 시장 영역 메타버스 NFT, PT, 코인, AI, 챗GPT 이 5개 영역을 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영역 거대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무려 3천조 정도에 이르는 그 이상의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메타베스티스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거대한 축은 4개의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타페스티스라는 플랫폼, 거래소, 그리고 회원이 있어야죠. 마주그룹. 그런데 우리는 마주그룹은 운영 주체와 같은 역할을 하고 또 하나의 그룹이 있죠. 그것이 뭐냐? 유저그룹이죠. 이제 유저그룹 모집을 향해서 나가고 있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완성이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아레나 경기장, 메타앱 토큰, 메타이스 토큰, 그리고 NFT 경주마 이 모든 것 그리고 NFT 아이템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엇에 의해서 우리의 목표 경주마 100만 마리는 완성을 했고 1000만 회원을 달성할 때 이 가치는 폭등하기 시작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뭘 꿈꾸고 있다? 메타버스 NFT 게임 세계 재패를 꿈꾸고 있다. 강한철 회장님을 선장을 해서 우리 모든 바로 세계 재패를 꿈꾸고 있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용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거죠. 마치 전쟁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사소한 거 따지고 갈 시간이 없어요. 달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10년 대학 프로젝트를 만들어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마의 새 역사를 쓴다. 오프라인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그 경마, 이제 온라인 경마로 옮겨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온라인 경마는 불법이다. 그런데 우리는 합법적인 온라인 경마를 만들어냈고 그것은 세계 최초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경마를 만들었다. 즉 경마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많은 게임 회사 회장들이 많은 온라인 경마 쪽에서
우리에게 러브콜이 오기도 하고 부러움의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 새로운 체제, 그리고 기존의 경마보다 또 더 첨단 기술이 동원돼서 AI, AR, VR, 홀로그램이 장착되면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경마를 만들어냈다. 정말 새 역사를 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럴 뿐만 아니라 게임 하나 띄울 뿐인데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까지 우리가 모두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3차 산업인 게임을 먼저 띄우는 것에 주력한 것이 아니라 1차 산업이라는 이 축산업을 먼저 시작했고 100만 마리를 완성하면서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거죠. 인류 역사의 산업의 발전 과정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돈은 빅머니는 어디서 버느냐? 바로 4차 산업 토큰라이징, 메타 F 토큰, 메타 S 토큰, 그리고 우리 NFT 경주말을 메타 H 토큰이라고 하죠. 이 세 개의 토큰에서 빅머니는 우리가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현했죠. 뭐냐? 화폐 제도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산업 분야에 우리의 이 토탈 메타버스 인더스트리얼 플랫폼의 이 시스템은 무한 확장성을 갖고 전 세계의 글로벌로 나갈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차분하게 보자. 메타F 그룹 4단계 성장 과정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몇 단계? 3단계를 완성했다. 3년 걸려서 3단계 완성. 여튼 마지막 한 단계. 그것이 완성된다면 세상이 뒤집어질 그런 일이 벌어진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4단계가 뭘까요? 사업의 필수 조건. 여러분, 사업의 필수 조건이 뭘까요? 시간이 많으면, 뭐, 질문을 받아서, 대답을 듣고 싶은데, 자,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의 필수, 일반적인 걸링 사업의 필수 조건은 뭘까요? 이게 기술이 있느냐, 사람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뭐 이런 거죠. 자, 기술과 사람과 돈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지금 완성했다. 자, 뭘까요? 게임 개발을 완성했죠. 자, 경기장은 2년 동안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원들,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고, 언제부터? 3년 전부터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고, 우리에 맞는 사람들은 정의화가 됐고, 우리에 안 맞는 사람들은 스스로 따라갔고, 이렇게 어, 걸러졌죠. 그리고 드디어 4만 명이 한 곳에 모여서 함께 뜻을 함께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람이 확보됐다. 기술이 있다. 그리고 뭐죠? 자금력이 확보됐다. 네, 그래서 어떤 것,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이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내갈 수 있는 자금력까지도 확보했다는 것.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단계, 역시 사람인데, 마주 회원들은 운영 주체라고 한다면 운영 객체인, 소비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만들어져 유저 형성.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내년 1년 아마도 이 유저 형성 전 세계에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야말로 우리 회사는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세계 최고의 게임으로 등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4단계 어떻게 갈까요? 하나씩 뒤져볼까요? 게임은 뭡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메타버스 개발자들이 총집합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어, 1기, 2기를 거쳐서 현재 3기는 약 14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것이 늘어나고 늘어나서 얼마 전에 한 4개월 전에 28명. 자, 지금은 또 더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막강 개발팀들을 확보했다. 그리고 게임을 완성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 게임은 개발하고 해서 메타버스 왕국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회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목적으로 같이 달려가는 수많은 회원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회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자금력은 어떻게 됐을까? 메타페스티스의 영원하리라.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가 됐죠. 네. 자, 그렇다면 자금력은 어떻게 됐을까요? 메타에스 토큰이 자금력의 뿌리가 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맞습니다. 메타에스 토큰 어떤 걸까요? 주식형 지분 토큰을 무려 회원들에게 88%를 풀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도 회사가 자금력의 뿌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억 개를 발행했고 이 메타에스 토큰은 아이템 판매 수익의 50%를 메타에스 토큰 어, 확보자들에게 분배가 되는 거죠. 거래소 수익 100%가 분배가 됩니다. 투표권이 행사가 되고 배당은 크립토 카드 충전해서 곧바로 어, 환전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놨죠. 자, 이것이 이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크립토 카드가 가동될 것 같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마지막 상공부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해서 상공부의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죠. 베트남 상공부, 한국이 아니고. 자, 그리고 메타페스티스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게이트아이오 세계 10대 거래소, 바이낸스 세계 1위 거래소, 버피트 대한민국 1위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죠. 자, 이렇게 상장했을 때 메타에스의 가치, 가격 폭등하게 잡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에스 홈페이지가 곧 나오겠죠. 매일같이 수익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그 공개된 수익을 블록체인 관리 체제에서 매달 배당이 시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매칭 보너스까지도 확보가 돼 있다. 라고 한다면 이 의미는 게임 회사 최초로 회원에게 지분을 공개한다. 이런 거죠. 거의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우리 강원 차장이 결단을 하신 거죠. 함께 가자. 돈 버는 거는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이거는 회사만 혼자 벌 수 없다. 회원과 함께 벌자 하고 이것을 내놓은 겁니다. 자, 이 의미는 뭘까요? 그야말로 회사와 회원이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그런 만남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우리는 완벽한 자금력을 확보하게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유저 그룹을 어떻게 모집할 것이냐. 메타페스티스 게임입니다. P2E 게임의 진수를 유저 그룹 게임을 한번 해보면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습니다. 볼까요? 자, 레이싱 이런 화면이 뜨면서 우리는 배팅이 들어. 자, 이런 배팅 구조를 보면서 뭡니까? 단승식, 연승식 그리고 홀짝 게임에 우리가 배팅에 들어가고 말을 보면서 능력치를 또는 전적을 확인하면서 내가 어떤 것에 배팅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말은 힘차게 달리고 그런 후에 곧바로 결과치가 나오면 이 결과치를 불과 30초 만에 30초도 안 되죠. 실제로 배당이 나가는 것은 뭐 몇 초 만에 배당이 쫙 분배가 되죠. 이런 시스템은 거의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회사가 만들어냈고 이 게임을 한 번만 어,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우리의 게임에 매료되고 마지막 순간 내가 건 말이 우승을 향해서 돌파했다. 이때 나오는 도파민, 최고의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 또 안 한 게임을 안 한 사람이 있을지언정 한 번만 게임한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게임에 몰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마주회원들은 이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몰입하지 마라. 그냥 가끔 즐겨라. 이런 정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면 한국은 또 좀 차단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이제 빅머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릇이 있어야 되겠죠. 그 빅머니를 담을 수 있는 그릇.
NFT 토큰, 메타F 토큰, 메타S 토큰이죠. 자, 이것은 뭐 많이 봤으니까 NFT 토큰, NFT 경주마는 경주마 수익 또는 애완마루새 역할을 할 것이고 메타F 토큰은 생태계 플랫폼 생태계 토큰이 될 것이고 메타S 토큰은 STO 지분 토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토큰을 하나하나 다 맞으면 이것이 내년에는 우리의 기대 그 이상으로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주겠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냐? NFT 경주마 최대 10,000배 이상까지 기대할 수 있다. 메타이스 토큰, 다른 토큰 보니까 플랫폼 P2E 게임의 토큰들은 보통 1,600배 올라가더라고요. 자, 우리 토큰 궁극적으로 10,000배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자, 우리 메타이스 토큰은 뭐죠? 내년도에 현실적으로 매일같이 매달 우리는 배당을 받고 있는데 내년도에 100배에서 1,000배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수익 열심히 출전 활동하면 열심히 추천 활동을 했을 때 그 추천이 NFT 말을 구매하거나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베팅에 참여하거나 등등의 어떤 경제 활동을 했을 때 역시 추천자 또는 지급자에게 엄청난 수익이 올라가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수익의 맛을 또 보게 되리라 봅니다. 내년부터 아이템 수익, 본격적으로 아이템 수익이 큰 수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NFT 경주마 뭘까요? 네 가지 혈통, 네 가지 품종, 그리고 암말수말. 이 암말수말은 큰 의미가 없었죠. 자, 이렇게 본다면 레전드리 10만 마리, 에픽 20만 마리, 레어 30만 마리, 커먼 40만 마리. 600불, 380불, 200불, 100불. 자, 이렇게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죠. 자, 이것이 여기에 각각의 말들에서 네 가지 품종이 또 결합되어 있죠. 빛환경에 강한 말, 불환경에 강한 말, 물환경에 강한 말, 흑환경에 강한 말. 자,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 글로벌 어디에서도 다 게임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의 구조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주말을 확인하는 방법은 자, 사이트에 가면 우리의 말이 있죠. 구매를 해 보면 자, 우리 말에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 말의 스펙이죠. 구매를 해 보면 그 구매했을 때 등기부 등본 등기 이전하는데 딱 3초면 되더라. 이 축산업이란 새로운 직업의 탄생이다. 마주의 일상은 언제부터 근무가 시작되느냐? 8시 반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되죠. 그리고 9시가 됐을 때 경기 출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출전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하루 종일 이 말을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VR, AR이 현재 장착이 돼 있죠. 백화점도 가고 이런 우리말의 기능이 확산된다. 그래서 조물주가 만들어낸 그 자연의 말, 그 이상의 기능을 장착된 우리말이 우리 앞에 선을 보이는데 본격적으로 VR, AI 홀로그램은 내년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말은 과연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오느냐? 기준이 있죠. 배당이 있다면 경주마 상금은 약 12%가 된다. 그것을 수익 예시를 해보니 현재 우리가 레이싱 이벤트 할 때 내년 1월 6일부터 다시 2차 레이싱이 진행됩니다. 3월 달까지. 자, 이렇게 보면 레이싱 이벤트 할 때 보통 5만 배팅에 10만 배팅 들어올 때 이때 1등 하면 얼마?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들어오더라. 이것은 현재 현실이 돼 있죠. 자, 그런데 필리핀이 레이싱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약 한 2천 명에서 5천 명의 레이싱 하는 유저들이 배팅을 한다면 우리 말이 1등 했을 때 무려 1,0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돈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2만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만약 배팅을 하게 되면 13억 정도의 배팅 금액이 기록이 되면서 자, 무려 1등 했을 때 1억이라는
1억 원 상당의 캐시를 벌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꼴찌에도 286만 원. 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언제 일어날까요? 자, 내년 6월 이후, 빠르면 6월, 늦어도 내년 12월, 아니면 그 후에 분명히 일어나지 않을까. 필리핀에서만 해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전 세계 글로벌로 나가기 시작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네 마리 나가서 1등을 했는데 1억을 벌었다. 그날은 무슨 날이 되나요? 자, 그런데 그 1억 번 말은 가격이 얼마가 된다? 10억은 넘어가겠죠? 30억? 50억 넘어갈까요?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제 베팅하면서 많은 수익이 나옵니다. 하루에 200만 원 버는 분도 있고, 말이 나가서 50만 원, 100만 원 벌어오고 있는데, 자, 우리의 경주마 고속 성장 단계, 내년 6월, 내년 연말쯤 보자고요. 내년 연말쯤 갔을 때, 내가 만약에 48마리를 출전시키면 하루에 벌어오는 게 2,500만 원. 그걸 다시 환산해 보니까 한 마리가 평균적으로 800만 원 벌어온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말의 가치는 8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평균 8천만 원이 된다면 세상이 진짜 뒤집어질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함께 기대해보고 함께 만들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NFT 시장에 곧 보정을 합니다. 지금 이미 오픈이 됐죠. 내년도에는 오픈시 바이낸스에서 활발하게 우리 NFT 경주마가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현재 1위 크립토펑크가 1위 하다가 BAYC에 넘어갔죠. 못생긴 이 원숭이, 이 아바타가 현재 최저 뭐 1억 넘어간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말이 뜨기 시작하면 이들과 경쟁하게 되는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고의 아바타가 140억, 300억까지 갔대요. 그렇다면 우리 말도 만약에 이들을 능가하거나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면 최고의 명마는 얼마까지 갈 수 있다? 300억. 그래서 조물주의 건물주, 건물주의 마주라는 새로운 우리의 유행어가 탄생한 거죠. 여러분, 잘 키운 말 한 마리가 건물 살 수 있다. 강남 아파트 살 수 있다. 자, 이것을 함께 실현해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모입니다. 자, 우리 메타앱 토큰, 생태계 토큰이죠. 우리의 생태계는 메타 캐시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메타앱 토큰으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수합할 수 있는 거죠. 완전 환전 체제를 이렇게 구축하고 있는데, 자, 생태계가 활성화됐을 때, 내년 6월, 내년 12월, 금방이죠. 그때쯤 되면 메타F 토큰 가격, 지금의 가격은 아니겠죠. 자,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다른 회사 보니까 1,500배씩 뛰었더라. 생태계 토큰이. 우리 메타F 토큰도 2년 후, 3년 후 정도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또 예상을 해봅니다. 우리 메타F 토큰, 아까 잠깐 봤죠. 생략하고요. 자, 코인 이야기로 접목해서 우리 메타이스 토큰의 역사적 의미를 본다면 기존의 코인,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이 기술을 전 세계에 공개했다. 그러면 코인이 되고 그 공개된 코인, 메인에 공개된 그 기술을 가져와서 이름만 바꿔 쓰고 있다. 그럼 토큰입니다. 그 코인, 토큰 부분이 되는데 실제 코인이든 토큰이든 생태계 구축은 어렵더라. 코인은 새끼 코인, 그 블록체인을 쓰고 있는 새끼 코인이 생태계다. 라고 한다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유일한 영역이 있다. 그것이 뭐냐? NFT 게임 토큰이더라 하는 거죠. 어쨌든 코인의 과제는 생태계 구축인데 생태계가 구축이 잘 안 되다 보니 기책으로 나온 것이 STO 토큰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수익성 토큰인데 배당이 시원치 않다. 배당이. 자, 그래서 우리가 나온 게 뭐죠? NFT 게임 STO 토큰, 메타 S 토큰이 나온 겁니다. 수익성 토큰으로서 최고의 배당을 줄 수 있는 STO 토큰이 나왔다. 전 세계 최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배당의 금액도 STO 토큰 최고의 배당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내년 연말쯤 되면 그 진가가 폭등돼 있을 거다. 그러면 우리 메타 토큰 과연 얼마 갈까요? 10,000원 갈까요? 10만 원 갈까요? 100만 원 갈까요? 그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자, 우리 메타 스토큰 아이템 수익
거래소 수익 이런 것들을 놨을 때 우리가 확보하게 된 거죠. 자, 이제 아이템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죠. USDT로 전환해가지고 이제 USD 수익이 회사가 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나오는 것은 기수가 장착됐다. 출시하자마자 아마도 30억에서 60억, 100억 뭐 이렇게 수익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500억, 1000억까지도 기수 하나만 꿔도 하겠죠. 자, 그럴 때 그 수익은 누구한테 분배되죠? 메타에스 토큰 확보자들에게 분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죠? 거래소 수수료가 자 우리 메타에스 토큰 보유자들에게 100%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메타페스티스 거래소의 위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보니까 요건 뭐죠? 암호화폐 보유 인수를 나타내는데 우리 메타페스티스 익스체인지 우리의 거래소가 현재는 싱가포르에 법인이 두고 있는데 베트남에 라이센스를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제1거래소 아니 베트남에 등록된 거래소가 된다면 베트남에 보니까 암호화폐를 보유한 인원이 무려 2,100만 명 있습니다. 2,100만 명. 세계 3위입니다. 2,100만 명. 1위가 미국, 2위가 브라질, 3위가 베트남. 2,100만 명의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지금 다른 베트남 거래소가 아닌 다른 거래소를 쓰고 있어요. 불편하겠죠. 자, 그런데 베트남 거래소가 딱 되게 되면 옮겨 타겠죠. 우리가 베트남 거래소의 라이센스를 확보하면 2천만 명이 우리 거래소로 몰려올 수 있다. 그러면 바이낸스를 능가하는 거래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수익 100% 누가 가져간다? 메타에스트 토큰 보유자들이 분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우리 메타에스트 토큰의 최고의 비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베트남 제1거래소 라이센스를 지금 신청해 놓다. 예. 만약에 게임에서는 1조 이익도 가능한데 연 1조 이익이 된다면 엄청난 수익이 되는데 월 1조 이익까지도 가능합니다. 월 1조 이익이 된다면 우리는 회원들에게 8,800억이 분배가 된다. 88%. 자, 그렇게 된다면 현재 100만 개를 확보하고 있는 회원은 현재는 7억을 투자하면 100만 개를 확보할 수 있죠. 그런데 한 달에 나오는 수익이 얼마까지? 약 50억 정도의 배당이 나옵니다. 상상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뭐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수익 구조는 네트워크 아닙니다. 방판 아니고 금융 네트워크 아니죠. 자, 그런데 우리 방법은 기본적인 방법은 네트워크의 제일 장점인 우리가 소개하고 강의하고 함께 모여서 또 단합하고 하는 그 방법은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 구조는 네트워크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트워크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네트워크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네트워크는 산하 조직에 의해서 수익이 올라오는데 무엇이 문제냐? 한국 네트워크는 소비자 구축이 안 된다. 이게 문제. 소비자 구축만 잘 되면 여기서도 큰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한국 네트워크는 뭐만 하고 있죠? 사업자 구축만 하고 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월 1회 매출밖에 없다. 키포인트 소비자 구축 되느냐 안 되느냐. 산하에서 소비자 구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플랫폼 비즈니스. 자, 그런데 우리는 네트워크가 아니지만 우리 구조 속에서 산하에서 엄청난 소비자 구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소비자 구축이 된다. 그리고 매일같이 경제활동하는 소비자 구축이 된다. 이게 네트워크가 다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두 번째, 금융 네트워크 무엇이 문제냐? 데일리 마케팅 뭐 이런 게 유명합니다. 만약 이게 데일리 마케팅이 진짜 이걸 수익을 받쳐주는 수익이 있다라면 한상이죠. 그런데 지구상에서 데일리 마케팅 투자를 받자마자 내일부터 뭐가 나가고 분배가 되는 이런 걸 커버할 수 있는 마케팅은 없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 수익성이 불가능하다. 이런 플랜을 가발 수익성 불가능. 코인은 생태계가 불확실하다. 대부분의 코인. 자, 이런 게 문제예요. 그래서 금융 네트워크나 물류 네트워크 문제는 뭐냐? 사람을 모으고 강의를 하고 우리가 단합하고 함께 가고 그것은 환상적인 시스템. 그런데 소비자 구축이 안 된다는, 수익이 안 된다는, 수익을 받쳐주지 못하는 플랜을 진행하고 있다는, 생태계가 안 된다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뭐냐? 게임 회사입니다. 게임 회사인데 바로 이런 시스템은 활용하되 이 본질은 게임 회사 본연의 본질, 그 이상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즉 우리는 회원들이 생산 소비 경제 활동을 한다. NFT 경주마를 누가 만들어냈죠? 회사가 만들어낸가요? 아니죠. 회사는 시스템을 운영만 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냈죠. 뭘 통해서? 교배라는 교배를 통해서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나가서 회사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경제장을 돌리고 있는데 우리가 출전해가지고 수익을 얻어야 된다. 생산하고 수익을 얻어야 된다. 그 마주회원들이 모두가 다 뭐가 됩니까?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을 매일같이 이제 소비를 하게 됩니다. 완벽한 소비 시스템, 자동 소비 시스템이 구축된 거예요. 그래서 산하 조직에서 타사의 10배, 타사의 50배, 타사의 100배가 올라오는 거는 바로 자동 시스템, 자동 소비자 구축이 됐기 때문이다.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고, 그리고 자폐 화폐 제도가 있으면서 4차 산업에 뛰어드는 거죠. 생태 구조가 완성이 됐다. 무한 확장성 완성해냈다는 게 타사의 어디에도 없는 그런 시스템을 완성했다. 그리고 우리는 레이싱을 경험해보죠. 여기서 차원 있는 전문가들은 돈을 벌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나 이것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본인 투자에 있어서는 메타F 토큰, 메타S 토큰은 그냥 본인 투자입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생태계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생태계 달성하고 수익성이 그대로 올라오죠. 엄청난 수익이 나죠. 자, 그래서 본인 투자만 해도 엄청난 수익이 가능하다. 산하 조직 나눠먹기 아니다. 서로 도와주고 나누는 그런 관계 아닙니다. 무한 경쟁 체제예요. 우리는 산하 조직이 있지만 무한 경쟁 체제 속에서 누구나 다 열심히 뛸 때 타사의 10배, 50배, 100배의 수익이 산하 조직에서만도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드디어 우리 쪽으로 몰려오고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내년에는 3월 달쯤 되면 폭발적으로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할 만큼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생산 소비 경제 활동, 경주마 구매 출전 아이템, 메타이스 토큰 2,000개 이상 확보하면 배당이 나가죠. 자, 산하 조직 에이전시에 도전해라. 추천 20명 확보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을 생략할게요. 크립토 카드 이제 베트남 상공부에서 허가를 득하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평소에 이런 내용들은 동영상 보시기 바라고요. 기대에 사면 자, 석유산업 록펠러,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메타,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자, 이들은 각각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서 무엇을 했다? 표준화를 했다. 남이 안 간 길을 먼저 가서 발작을 만들어서 표준화했다. 자, 이제 메타버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우리 메타애플은 뭐죠? 메타버스의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플랫폼 비즈니스, 이 표준, 블록체인 NFT와 표준, 화폐제도 표준, 라이센스를 내는 이런 표준을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 메타애플로 이제 메타버스 NFT 게임 세계 재패 그 이어서 메타버스 전체를 제패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때 우리의 강한청 회장님 이름은 전 세계에 떠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우리들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할까 합니다. 자, 뭘까요? 이제 1년이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한번 우리 메타F 그룹을 만나서 우리의 에, 우리들은 어떤 이야기를 써가야 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이란 삶의 변화. 뭐 이런 주제를 한번 끄집어 봤죠. 자, 인생이란 무엇이냐? 고난에 익숙해진 자는 결코 불행할 수 없다. 톨스토이 인생론에 나와 있네요. 자, 인생이란 사람은 빈곤에도 처해보고 부에도 처해본 성경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실제 우리의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성장하는 모습, 또 직장을 가졌을 때, 또 이성을 만나서 결혼도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새로운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또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공동체에 들어가기도 하고, 수많은 인적 만남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는 계속 써갑니다. 고난과 질병, 뭐 실패, 가난 이런 거 할 때는 어떤 어두운 세계. 그러나 건강하고 성공과 부유함과 행복이 올 땐 밝은 세계에 가기도 하지만, 자,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자, 이제 우리는 어디를 만났죠? 메타 F 그룹을 만났. 메타 F 그룹.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자, 이런 모습을 저는 꿈꾸고 싶습니다. 인생의 조명탄을 터뜨 메타 F 그룹과 만났다. 인생의 조명탄이 터졌습니까? 마치 젊은이가 뭐 꿈꾸다가 이성을 꿈꾸다가 정말 좋아하는 이성을 만났다. 하늘이 빵 터진 것처럼 어, 인생의 조명탄이 터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새로운 직업을 만났다. 돈을 못 벌다가 돈을 막 벌기 시작해. 인생의 조명탄이 빵 터진 겁니다. 그리고 이성과 더불어서 가정을 꾸겠다. 인생의 조명탄이 빵 터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다가 메타F 그룹을 만났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내년에 인생의 조명탄이 빵 터질 만큼 새로운 인생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합니다. 빅머니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뭘까요? 게임계의 만남. 만남이란 무엇이냐? 만남이란 남녀의 만남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 만남은 첫인상이 좋아야 돼. 사람은 누구를 봤을 때 첫인상에서 상대방의 평가는 끝난다. 첫인상. 불과 3초면 상대방에 대한 평가가 끝난대요. 그 느낌이 끝난대요. 자, 우리의 첫인상은 뭡니까? 게임과의 만남에서 첫인상은 딱 2분. 정확하게 1분 20초면 첫인상 끝납니다. 우리 게임 딱 한 번만 해보면 와, 이 게임 되겠네. 느낌 오죠?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사귐이 첫인상이 좋아서 첫인상이 좋아야 두 번째 단계가 넘어가죠. 두 번째는 뭐죠? 정신적 가치를 나누기 시작하죠. 정신적 가치가 뭐냐? 메타버스 플랫폼의 선두에 선 회사를 만났다. NFT 아이템이 무한 확장되는 회사를 만났다. 합법적이고 글로벌인 P2E 게임 회사를 만났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얘기한다면 메타버스 NFT P2E 게임의 선구자의 역할을 우리는 하는 거다. 라는 것이 우리의 비즈니스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뜻이 좋아도 배가 고프면 별게 아니죠. 정신적으로 취미도 같고 성격도 같고 굉장히 좋아. 그런데 현실적으로 남자가 돈을 못 보고 찌질하게 살고 있어. 사람은 좋은데. 그러면 또 그 다음 단계가 이어지지 않죠. 그래서 자, 제가 좀 기침한 말 했네. 자, 다음 단계 뭐지? 현실적 가치입니다. 현실적. 아무리 우리 사업이 좋고 의미가 좋고 대한민국 메타버스를 선두에 이끌어가서 대한민국을 반석에 올려놓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돈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 가치는 뭡니까? 우리 이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최고의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고 장기적인 수익, 상속가까지 가능한 그런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 현실적 가치입니다. 뭐냐? 최고의 부자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 가치가 있다. 자, 여기에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이 생명 다합니다. 함께 가보자. 이거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또 남과 여를 또 비교해봤네요. 자, 남자는 여자에게서 무엇을 원하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무엇을 원하고 이겁니다. 자, 이건 뭐죠? 남자는 여자가 꽃밭이 되주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았을 때
합쳐진다. 이렇게 되는데 남자의 울타리라는 건 뭐냐? 재정적인 안정. 현실적으로 보면 여자의 꽃밭이라는 삶의 행복한 공간을 이루는 거. 이런 건데 자 이렇게 합쳐졌다. 그래서 합쳐진다면 뭡니까? 성공이란 이렇게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즉 우리 메타F 그룹의 모습은 뭡니까? 회사와 회원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울타리와 꽃밭이 하나가 된다. 그랬을 때 우리는 NFT 게임 세계 재패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된다. 자 이거죠. 회사와 회사 회원이 하나가 되는 완벽한 그런 제도. 그것이 바로 메타에스 토큰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네 번째 이야기는 뭘까요? 사랑도 종교도 사업도 서로 다른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 공통점을 제가 발견해냈어요. 뭡니까? 사랑이다. 서로가 호감이 가지면 가정을 이룬다. 종교란. 종교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 믿음을 갖게 돼. 사업이란. 사업에 도전을 했어. 그러면 부를 성취해낸다. 이것이 결과죠. 자, 이것이 결실을 한다면 그 과정은 성공 요인이 뭐냐? 사랑의 성공 요인이 상대방이 외모일까요? 학식일까요? 재산일까요? 아니래요. 나를 얼만큼 좋아하느냐.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종교는 뭡니까? 종교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바르다, 바른 생각을 했다, 재산이 많다, 활동을 많이 한다. 이게 종교에서 믿음을 갖는 원천이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뭡니까? 오직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라고 합니다. 믿음. 자, 우리 메타F 그룹의 사업은 뭡니까? 자,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 왔다 갔고, 재산이 많은 사람도 왔다 갔고, 조직이 많다고 하는 사람, 리더십이 많은 사람도 왔다 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뭐냐? 성공의 요인은 능력, 재산, 조직, 리더십이 아닙니다. 뭡니까? 메타F만 바라보고 간 사람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줌 미팅을 끝까지 듣는 사람들이 성공했습니다. 여기 찍고 저기 찍고 한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했죠. 자, 그래서 사랑도 존경도 사업도 나만 바라봐. 이분들에게 축복과 행복과 부의 성취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네 번째. 그렇다면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경쟁 시대죠. 경쟁 시대인데 예를 들어보면 국회의원 선거나 또는 1등을 뽑는 거나 이런 것들은 뭐죠? 본인 우선이 이득이 우선입니다. 자, 본인 이득이 우선. 본인 이득이 오직 본인 이득이 우선일 때는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살아. 국회의원 선거.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살죠. 자, 그래서 심화될 때는 전쟁이 벌어진다.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이기적 경쟁 감정. 이기적 경쟁. 자,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는 경쟁인데 어떤 경쟁을 추구합니까? NFT 말을 확보하고 메타 F 토큰을 확보하고 메타 S 토큰을 확보하는 거. 내가 10만 내가 10만 개의 메타 S 토큰을 확보했는데 옆에 보니까 20만 개 확보했어. 그럼 뭐죠? 경쟁이 되죠. 경쟁. 더 해야 되겠다. 더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옆에 20만 개 확보한 걸 내가 죽여야 되나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함께 경쟁하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선의의 경쟁 관계. 바로 이 선의의 경쟁 관계가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선의 경쟁 관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의 경쟁 관계는 무슨 경쟁 관계다? 사랑의 경쟁 관계다. 이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경쟁은 이기적 경쟁 관계 아닙니다. 이기적 경쟁 관계를 꿈꿨던 리더들은 다 퇴출됐어요. 나만 생각해. 내 이득이 우선이야. 했던 리더는 퇴출됐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쟁 관계는 뭐냐? 선의의 경쟁 관계, 사랑의 경쟁 관계를 해야 된다. 메타페스트 문화는 성숙한 문화로 가야 됩니다. 자, 우리 메타페스트는 경쟁입니다. 들어오면서부터 경쟁이에요. 지사 간의 경쟁, 개인 간의 경쟁. 자, 경쟁이에요. 그런데 이기적 경쟁 관계로 가면은 그냥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무슨 경쟁? 선의 경쟁, 사랑의 경쟁. 따라서 우리는 무한 경쟁 체제를 구축했고 그 경쟁 체제는
바로 선의 경쟁 관계를 통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이야기는 다양성의 조화라는 걸 만들어 봤습니다. 세상에는 기술이 있습니다. 아니, 학문이 못 쳐져. 뭔가 연구를 해. 에디슨이 전기를 발견했어. 자, 그래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건 뭐예요? 기술이 만들어냈죠. 그렇죠? 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냈어. 그것을 활용해서 뭔가 작품을 만드는 건 기술이 만들어요. 자, 우리는 뭡니까? 학문하는 곳입니까? 학이 아닙니다. 술입니다. 자, 그건 뭡니까? 학문은 옳고 그름을 따져. 이게 옳다 그르다. 그런데 옳고 그름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많이 다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건 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분쟁만 돼. 자,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성공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실패하느냐, 회사가 이렇게 하면 득이 되느냐, 회사의 손해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술이다, 술. 긍정의 마인드와 부정의 마인드가 있어요. 부정의 마인드, 예리한 비판력이 너무 날카롭게 있으면 부정의 마인드로 갈 확률이 있고요. 우리는 성공 마인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성공 마인드로 가야 된다. 내가 말하는 게 옳다고 해서 끝까지 주장하는 거 그거 맞지 않습니다. 내 말이 적정하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말이 사업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 생각이 사업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는 추억 속의 그림자.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새로운 도전을 끊임없이 꿈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항상 어떤 걸 보면 포장이 있고 본질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고 말만 많은 거는 말을 많이 하는 거는 포장인데 말이 많은 것, NFT 많은 거는 본질입니다. 말하자면 너무 많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돈의 허상과 실상이 있는데 돈의 허상. 집에 100억을 가지고 있어. 쓰지 않고 죽어버렸어. 그건 허상입니다. 돈의 실상은 뭐야? 100억을 쓸 때 실상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돈을 가치를 발휘할 때 돈의 실상이 구현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돈을 버는 이제 우리가 부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1차적으로 부족함을 채워야 되겠죠. 여러 가지 못했던 거 채워야 될 거고. 그리고 물질적 풍요를 누려야 되겠죠. 건강, 뭐 주거, 환경, 인간관계 새롭게 만들어 간다. 그런데 다음 단계는 뭐냐? 보이지 않는 세계. 나에게 하늘의 뜻이 과연 뭐냐?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이런 거 찾아가는 거.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런데 더 가다 보니 이웃에 관심을 갖자. 기부봉사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기부봉사하며 함께하는 삶을 실천한다면 더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품격 있는 문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굴다리 교회 가보니 우리를 필요로 하는 우리의 손길을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번에 치유상을 탄 소영수 지사님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모습인가요? 자, 이런 모습도 있어요. 자, 이제 마무리 질까 합니다. 말이네요. 백마가 나왔어요. 누구죠? 나폴레옹입니다. 우리가 말을 타고 세계 제패를 꿈꾸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폴레옹이 세계 제패를 하는 과정이 독일에 갔습니다. 나폴레옹은 말을 타고 가면서 여기 누굽니까? 괴테 젊은 베르테의 슬픔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괴테를 만났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자, 나폴레옹이 괴테를 만나서 여기 참 인간이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데, 자, 우리 모두는 여기 참 인간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참 인간이 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싶어서 올려봤습니다. 자, 또 다른 철학자 니체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을까요? 지성의 연인 루살로메를 만났습니다. 이때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어느 별에서 내려와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매 순간
이 메타패스에서 계속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메타패스는 회사를 만나, 강한철 회장님을 만나, 그리고 우리는 또 많은 회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별에서 내려와 이렇게 복된 곳에서 빅머니, 빅비즈니스가 있는 곳에서 만나게 되었는지요. 여러분과 저는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2025년 이제 마무리 집니다. 희망을 쏟아. 메타이프 그룹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2025년에 정말 모두가 성공해서 빅머니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줌 미팅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